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우리 시장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굵직한 지수 이야기로 앵커 브리핑 문을 열겠는데요. 어제 속보로 머니플러스 시간 내내 반도체 관세, 또 한국의 관세에 관련된 내용들 다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거라는 트럼프의 언급이 있었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시장은요, 타코, 번복하는 트럼프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관세를 다시 25%로 올린다는 트럼프 말에도 굳건 돌려 세우는 양시장을 보며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드디어 5천선에 어제 안착을 했습니다. 5,084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 22일 장 초반에 5천선을 터치하고 23일 보시듯이 약 2번의 돌파 시도가 있었던 이후 3전 4기 끝에 드디어 5천선 안착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코스피가 특히 강했던 가운데 코스닥도 어제는 강세를 마찬가지로 이어갑니다. 어제도 코스닥 시장으로는요, 기관 순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됩니다. 보이듯이 어제는요, 1조 6,518억 원 규모의 순매수세, 역대 2위 규모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 이 중 1조 5천억 원은요, 금융투자 매수세입니다. 개인들이 코스닥을 추종하는 ETF를 매수하고 이에 따라 LP, 즉 유동성 공급자인 증권사들이 코스닥 시장을 사들였다는 뜻인데요. 개인 자금이 강하게 유입되는 시장이라는 건데,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증시 주변 자금, 예탁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탁금은요, 26일 기준으로 보시면 97조 원대까지 올라와 있고요. 역시나 최대 수준입니다. 증가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단 7거래일 만에 6조 3,200억 원가량이 늘어났고요. 일평균으로 이를 계산한다면 하루에 9천억 원씩 예탁금이 증가합니다. 물론 빌려서 투자한 신용융자 잔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29조 원대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예탁금 유입 속도와 비교를 하면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는 오히려 감소 추세로 시장에는 건전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은요, 유동성 장세, 수급의 물줄기가 향하는 곳을 봐야 하는 그런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어제 강했던 섹터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업종, 반도체와 전력기기 강했고요. 코스닥 활성화에 따른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닥 시장 안에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키워드, 저평가, 주목을 받지 못했던 통신주들, 특히요, 시총 14조 9천억 원인 SK텔레콤이 리포트에 12%나 올랐다는 데는 바로 이 저평가라는 키워드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도 단기에 급등은 했지만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맥락에서도 이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 시장은요, 저평가라는 키워드를 주목할 가능성이 크기에 실적이 받쳐주는 저평가주를 선점하는 것도 강세장 속에서의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현재 성격을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도 좀 짚어봐야겠죠. 여러 가지 시그널들 포착됩니다. 미증시 시그널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반도체주 강했고요.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부활하면서 고밸류 종목들, 양자, 원전, 우주 종목들 강세로 마감합니다. 여기에요. 보시듯이 메타가 코닝과 60.5억 달러 규모의 광섬유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코닝의 뉴스 같은 경우에는 대한광통신, 대한전선, 가온전선 등 광섬유 케이블 관련주 수급을 좀 자극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 중에서는 반도체주 한 발 더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실적 기대감이 있는 업종이다 보니 어제 반도체 투톱의 수급의 매기에는 투톱으로 수급의 향방이 좀 쏠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 종가가 장중 최고가로 마감을 합니다. 신고가를 찍으면서 마감을 하는데요. 보이시듯이 SK하이닉스는 무려 80만 원 선까지 상승을 합니다.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좀 보자면요. 상승의 촉매가 된 건 바로 CT의 보고서 기억하시죠? 어제 미리 디테일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이 시간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HBM을 등장으로 이제는 준 TSMC다. 그렇기에 장부가치 PBR이 아니라 기업 가치 대비 현금 창출 능력, 즉 EV, EBITDA에 이걸 사업별로 나눈 뒤에 합산해서 평가하는 방식, SOTP 방식으로도 밸류에이션 부여가 가능하다는 바로 이 해석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CT가요,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90만 원으로 올린 게 약 한 달 전인데
목표가 140만 원. 한 달 만에 상향 조정한 이 내용은 외국인 수급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자면요. 보이시듯이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칩 마이야에 HBM3를 단독 공급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장 마감 이후에는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AI 투자 법인 설립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까지 전해집니다. 그리고 마이크론과 관련해서는요. 35조 원을 들여서 싱가포르의 낸드 신공장 착공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CES에서 젠슨 황이 메모리를 계층화시켜서 이제는 낸드, SSD도 AI 메모리 저장에 적극 활용해서 메모리 병목 현상을 해결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AI 시대 낸드의 역할도 더욱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론의 낸드 공장 증설, 그만큼 낸드 수요가 강하다는 또 다른 신호겠죠. 기존에는요, 증설은 메모리 주가에는 좀 하방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는데 간밤 미증시에서 오히려 이 소식은요, 마이크론의 상승 촉매가 되면서 마이크론이 5.4% 상승 마감합니다. 이외에도 오늘 전반적으로 미증시 반도체주 분위기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소부장단으로도 온기는 확산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밤 미증시에서 딱 눈에 들어왔던 한 가지, 바로 미증시 상장 한국 증시 ETF iShares MSCI 코리아 ETF의 상승세입니다. 트럼프 관세 위협 직후에는 전일 애프터마켓에서는 한 2% 정도 하락하기도 했지만 외국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봅니다. 미증시 초반부터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장 후반까지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감합니다. 오늘 무려 4.59%나 상승 마감했고요.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이 중 절반은 전일 코스피의 상승세를 반영했다고 쳐도 2%가량의 수급 유입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였다는 뜻인데요. 다만 EWY ETF 매수세는요, 사실상 반도체 투톱에 대한 매수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보이시듯이 ETF 구성 종목상 삼성전자 비중이 26%고요. 하이닉스의 비중은 17%입니다. 전체 비중의 44.65%가 이 반도체 투톱에 집중되어 있다는 건데요. 글로벌 투자 커뮤니티의 글들을 좀 읽어보면 외국 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개인 투자자들도 이 메모리 반도체 투톱에 대한 기대감, 관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치는 질문은요. 소부장은 바로 이 내용이죠. 반도체 업황 기대감, 여기에 코스닥 활성화의 모멘텀을 받아서 이미 주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정당화는 결국 실적에 있겠죠. 유진투자증권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 상위 반도체 11개사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이 중 초록색으로 표시된 기업들은요. 코스닥 상장 소부장 기업들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코스닥 소부장 종목들의 투자 매력도 잠시 후에 전문가에게 질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뉴스까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LG 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 그리고 중국 업체들과 휴머노이드 배터리 공급을 논의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테슬라와 논의를 하고 있다. 바로 이 소식은 이미 시장이 좀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중국 업체들까지도 K배터리에 손을 내밀었다. 이는 기술력으로 중국 배터리사들과의 경쟁에서 돌파구를 국내 업체들이 휴머노이드라는 로봇이라는 신시장에서 찾았다는 뜻도 되겠죠. 현재 울트라 하이니켈 배터리와 46 시리즈를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건 바로 두 기업뿐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그렇게 이 둘을 필두로 연합군 밸류체인 기업들의 수혜 가능성도 좀 커지고 있는데요. 보시듯이 LNF를 제외하고는 상장사들 대부분 코스닥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직 전기차 시장은 좀 미지수입니다. 간밤 GM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 마감한 건 사실이나 다만 세부적으로 전기차 업황은 좀 부진하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보조금 소멸 전에 성금의 효과로 3분기에서 북미 전기차 판매는 강했지만 이 보조금 효과가 사라지고 난 뒤에 4분기 전기차 판매는 전 분기 대비 62%나 급감하게 됩니다. 전기차 생산 능력, 수요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마찬가지로 생산 능력을 좀 조정한다는 발언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즉 2차 전지주, 현재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건 신사업에 대한 스토리라는 점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업종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는데요. 반도체와 2차 전지주, 투자 전략에 있어서 여러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바로 이충원 대표와 함께 전략 들어가 보시죠.
오늘도 시장을 움직일 재료들, 뉴스들이 많습니다. 바로 전략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 뉴스 체크해보고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 정말 우리 시장 저력이 대단합니다. 트럼프 관세 위협은 시장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고 양시장 모두 돌려세우면서 마감을 했던 어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투톱 이야기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5,000피 안착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 5,000피 안착의 주인공 아무래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힘이 컸는데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 80만 원 선을 터치를 합니다. 80만 닉스가 현실이 됐고 보니까 뭐 DS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의 목표가는 좀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보시듯이 뭐 어제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140만 원을 언급을 하기도 했고 최태원 회장은 시총 2천조 원을 목표한다는 그런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지금 메모리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질 거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여쭤보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여력은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뭐 어제 오전에 아침에 관세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나 지금 시장의 기조는 하락하면은 오히려 좋다라는 이러한 기조가 지금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지수가 이제 NXT에서 하락을 했어도 그거를 상승 전환을 시켜버리면서 거의 9% 가까운 급등이 나왔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AI 칩에 HBM3를 단독 공급한다는 소식과 이제 실적 기대감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HBM 시장 독주와 메모리 가격 급등도 주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뭐 빅테크 수요에 대한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면서 이제 올해에도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말씀 주셨던 시티그룹 같은 글로벌 IB는 HBM 성장과 뭐 쇼티지 지속을 긍정적인 이유로 들었고 우리나라의 그래서 외사에서는 100에서 140만 원의 TP가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일 높은 가격이 11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목표 주가 달성을 이미 했었던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향 조정을 해야 될 테고 그리고 이제 2026년 PER을 6배 적용을 하면은 여력이 남았다는 분석이 나오고는 있는데 저평가된 부분은 충분히 맞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증시가 또 밸류에이션에만 또 반응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사실 모멘텀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우리가 그 사례를 직접적으로 최근에 현대차에서 봤고요. PER 5배인데 주가 이제 맨날 도요타의 PER 10배 따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할 때는 하나도 안 올라가다가 그렇죠. 아틀라스 얘기가 나오니까 올라가는 걸 보면 과연 테슬라에도 비교하더라고요. 네, 과연 우리나라의 증시가 모든 게 밸류에이션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좀 계기였었던 것 같고 어찌되었든 메모리 호황은 2027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나 이런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좀 더 중요한 거는 수급적인 요인이 어떻게 또 적용이 될까가 주가에 아주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급이 큰 물줄기네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여쭤보면 제가 오늘 새벽에 EWI ETF 흐름을 보고 좀 깜짝 놀랐던 게 어제 코스피가 한 2% 올랐고 이를 반영해서 EWI ETF가 한 2% 올랐다는 사실 논리상으로는 가능한 말인데 EWI ETF가 4%나 오르고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비중을 좀 보니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비중이 ETF 비중의 44%를 차지합니다. 이 말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반도체 투톱에 지속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ETF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진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를 산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합쳐져 있는 거겠지만 이제 그 해당 주식, 개별 주식의 입장에서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시가총액에 따라서 메인 비중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높은 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투톱을 더 봐야 되나 아니면 그 아랫단에서 더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을 봐야 되나라고 했었을 때 이 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은 개인적으로는
투톱을 넣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아까 뭐 현대차나 이런 기업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그러니까 한 섹터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갔을 때 그 온기가 과연 저 아래에 있는 스몰캡 기업들까지 퍼질까를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요즘에 대부분 많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500억 원 미만 두 개의 기업을 다 이제 대표님들과 미팅을 어제 했었는데 지금 증시하고 이게 스몰캡 아래에 있는 시장하고의 분위기는 전혀 서로가 체감되지 않는 어떤 맥락에서요? 이제 시가총액이 아래에 있는 데는 지금 시장 좋은지가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주가가 안 오르니까. 그럼 왜 안 오를까? 그럼 기업이 안 좋은 걸까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라 시가총액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하루에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10%씩 움직입니다. 물량을 다 받아주죠. 근데 아래에 있는 데에는 거래 대금이 없다 보니까 위에 있는 오히려 자금이 쏠림 현상이 급격히 더 심해진 그런 지금 증시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다 투탑 말고 아니면 그 미들캡 1조, 2조, 3조 정도 되는 종목들까지는 괜찮은데 과연 1,000억, 2,000억 되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또 시장이 거기까지 관심을 가질까 하면은 그건 또 쉽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5,000포인트, 1,000포인트 우리나라 지수 산정 방식이 어차피 다 시가총액 방식인데,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시가총액 높은 기업들이 올랐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원익 IPS, PSK, 한미반도체, 솔브레인, 뭐 DB하이텍 같은 각각에 관련된 이런 뭐 미들캡 이상의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비중을 한 7대3 정도로 가는 게 좀 제일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반대로 지금 와서 신규로 담는 거는 저는 좀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상관이 없는데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밀렸을 때 사는 전략, 그러니까 어제 대체거래에서 하락했을 때 사람들이 샀던 이유가 80만 원에 사는 건 사실 쉽지 않죠. 삼성전자 그렇죠. 예전에 5만 전자 뭐 이거 5만 원 깨지고 4만 원대 아니냐 했던 게 지금 거의 두세 배가 올랐는데, 이제 와서 사는 것도 사실 좀 쉽지 않은 결정이다 보니 지금에 있어서는 약간 그래서 더더욱 패시브에 대한 자금의 수요가 주가의 결정짓는 주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패시브 자금. 사실 코스닥이 한 이틀 전에 7% 올랐을 때 코스닥 150의 상승세가 더 컸던 걸 보면 확실히 시총 상위 종목으로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의 쏠림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다른 섹터 2차 전지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을 보니까 이제는 중국 업체들도 K배터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소식인데, 중국 업체까지 이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찾았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전기차라는 악재 속에서 2차 전지주들이 정말 새로운 신시장 모멘텀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는 맥락이겠고, 이 휴머노이드 배터리 연합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주요 축이 되고 그 아랫단에 있는 밸류체인주들이 함께 수혜를 받을 거란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그런데 이미 좀 반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번 로봇 모멘텀이 계속적인 추세적인 상승세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주식시장이 요즘에는 모멘텀을 더 중요시하다 보니까 스토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약간 그러니까 본업보다는 부업의 느낌에 지금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터리 3사 같은 경우가 원래는 그런 거였었죠. 기존에는 소재 업체들이 오르고 그 다음에 뭐 셀 업체, 그 다음에 장비 업체였다면은 지금은 셀이 주목을 받고 그 다음에 소재를 더 주목을 받는 현상.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본다면 셀 업체들은 대부분 또 코스피에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기업들은 또 코스닥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수급적인 아까 뭐 패시브 자금을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차이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고요. 이게 물론 반도체다라고 하면 반도체 주식을 담겠지만 이제 뭐 예를 들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한다라고 하면은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수혜가 있었다가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러한 배터리가 결국에는 또 로봇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캐즘에 대한 얘기도 많았었지만
기술력은 그래도 한국이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다른 기업, 다른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뭐 2배, 3배, 4배 갔을 때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은 그렇게 오르진 않았으니 상대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좀 덜하다. 이러한 요소들이 좀 여러 부분 작용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시가총액 높은 기업들이 뭐 더 많이 움직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배터리 3사라던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타겟을 하는 게 지수에서도 약간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배터리 3사뿐만이 아니라 뭐 소재 업체들도 계속해서 관심은 좀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인지 이충호 대표님의 2차 전지주 픽이 셀 업체들인 건가요? 이것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좀 다른 결일 수 있는데, 아까 반도체 투톱을 칠 소부장을 했던 것처럼 장비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고, 개별 이슈가 아니라면. 그러면은 이 마찬가지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셀은 한 6, 그리고 배터리는 6, 그리고 셀은 한 4 정도로 좀 나눠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 BM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굳이 하나만 꼽자면 어떤 종목을 주요하게 보고 계실까요? 코스피라는 지수가 이제 5천을 넘고 코스닥도 1,000을 넘었다. 그러면은 실적으로 어차피 설명은 안 될 거고, 그리고 수급적인 요소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환경에 있는 건 뭘까라고 한다면은 많이 올랐다라는 개념에서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에코프로비엠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코스피가 5천을 넘고 코스닥이 1,000을 넘으니까 이제 대통령은 3천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인즉슨 코스닥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럼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마련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코스닥에 있는 상위 종목들은 수급적인 이슈가 더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셀 업체 셋 중에 이제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은 에코프로비엠이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앞서 앵커 브리핑 통해서도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 확실히 시장은 이 저평가라는 키워드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통신사, 특히 SK텔레콤이 무려 12%나 급등 마감을 합니다. 저평가되어 있고 또 실적이 좋을 거란 증권사 리포트가 상승에 촉매가 되어준 건데, 통신주의 지표를 좀 점검을 해보면 SK텔레콤, KT 그리고 LG U+, 여기에 추가적으로 PBR도 봐야 될 것 같아요. SK텔레콤은 물론 1배 이상이지만 KT와 LG U+는 PBR이 1배 미만입니다. 배당 매력도도 상당히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이 통신 3사거든요. 투자 매력도 얼마나 있다고 보고 계실까요? 통신주는 뭐 과거에는 뭐 경기방어주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그러한 기조들이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평가가 지속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실적도 나오고, 배당 매력도도 있고, 주주환원도 강화하고, 상법 개정안의 수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한두 건데, 가지가 아니네요. 네, 근데 통신주를 뭐 PBR이 1배 미만이라고 해서 뭐 저평가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거는 좀 논리가 좀 작지 않나,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배당 매력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 미국에 있는 이런 통신과 관련된 기업들이 또 최근에 또 부각을 받고 있다 보니, 물론 그것 때문에 SKT의 어제 주가가 그렇게 올랐다라고는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특히 외국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요소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외국인의 뭐 지분 한도라던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문제는 좀 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에서만 보면 통신주를 투자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거의 없는 많이 것 같아요. 없죠. 네. 왜냐하면 웬만하면 대부분 성장주를 주목하죠, 네, 사실은.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은 보통은 뭐 반도체나 이제 2차 전지 이런 쪽을 많이 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통신 쪽으로는 좀 스몰캡 기업들이 주목을 많이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첫 번째 타겟 프라이스가 제시가 되면서 커버리지를 게시한 이제 유비커스라는 종목이 보고서가 나온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가온그룹이라는 회사가 또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중소형주들이 요즘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가온그룹이라는 회사는 이제 OTT 네트워크 솔루션 전문 업체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 90여 개국에 240개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고 구글의 공식 파트너사 그리고 와이파이 7의 전환 수혜주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신 쪽에서는 미국의 BAD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거에 따른 관련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오르기 전에 최대 주주가 또 이렇게 장내 매수 공시를 또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주가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최대 주주가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보통 회사가 긍정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이제 하나의 증거로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 좀 긍정적으로 주가가 어제 신고가를 간 것 같은데 그래서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단에 관심을 갖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가온그룹까지 토픽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실격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4분기 성적표가 속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월요일과 화요일 실적에 울고 웃은 기업들은 어디인지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 아네스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 실적 시즌이 절정에 달하며 시장의 눈이 숫자에 쏠리고 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본 기업들 사이에서 극명한 온도차가 느껴졌는데요. 지난 이틀간 주목할 만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그리고 오늘 발표를 앞둔 핵심 기업들의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실적의 주인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E&A는 매출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2,700억 원대를 유지하며 건조한 수익성을 증명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고부가 프로젝트 위주의 선별수주 전략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증권가들이 목표가를 일제히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상승세가 올해엔 더 가파르게 올라갈 거란 전망에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RFHIC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344% 증가했는데요. 방산 매출 확대와 트랜지스터의 글로벌 수요 급증이 맞물렸습니다. 역시 실적이 발표되자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왔고요. 주가도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어제인 화요일에는 LS 일렉트릭도 역시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47%, 영업이익은 무려 91% 이상 수직 상승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열풍으로 인해서 북미 지역의 전력망 수요가 폭발한 덕분인데요. 현재 수주 잔고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라 이번 실적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닌 향후 몇 년간 이어질 슈퍼사이클의 시작이라는 기대감에 주가는 7% 강세 마감했습니다. 하나엔진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394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30%나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역시 기록했습니다. 반면 화려한 성적표 뒤에 실망감이 교차한 기업도 있습니다. LG이노텍은 작년 4분기 7조 6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차갑게 식었죠. 6% 내려앉았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1% 늘긴 했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말 성과급 같은 일회성 비용이 발목을 잡으면서 실적 실망감에 매물이 쏟아진 건데요. 사상 최대 매출이라는 훈풍보다 예상치에 못 미친 수익성에 시장은 더 민감하게 반응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은 오늘 실적 발표로 쏠리겠죠. 삼성 SDI는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ESS 부문의 성장세 덕분에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된 3,210억 원의 영업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가장 극적으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매출은 줄었지만 아이폰용 OLED 출하 확대와 비용 구조 개선에 성공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37%나 급등한 약 3천억 원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시장은 단순한 매출 성장보다 질적인 수익성 개선에 환호하고 있는데요. 오늘 짚어본 기업들의 향후 가이던스를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네스였습니다. 아네스 캐스터와 함께 짚어보셨듯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보시듯이 화요일과 월요일 발표했던 기업들, 하나엔진부터 HJ중공업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하고 계신 기업이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고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에서 주가가 잘 갔었던 회사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 약간 일종의 예상대로 되어 간 거죠.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컨센을 상회하는, 특히 영업이익은 20%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에 이제 실적의 호조 사유를 북미 지역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투자 증가에 따른 전력 사업 매출 증가, 그리고 수주 사업에 대한 마진 향상에 따른 이익 증가,
그러니까 볼륨도 커지면서 수익성도 좋아지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둘 다 맞다면은 더 긍정적으로 주가에 반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고, 그리고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도 뭐 영업이익이 컨센 대비 100억 원 더 나오면서 뭐 단가 상승에 따른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앞서 브리핑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좀 삼성 SDI 쪽에 주목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2차전지 실적 안 나올 거라는 건 아는데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ESS 쪽으로 어떻게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가 그 숫자에 따라서 오늘의 또 주가 방향성을 또 정해주지 않는 그런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삼성 SDI는 좀 긍정적으로 한번 잘 오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급해주신 삼성 SDI 실적, 또 앞서 저희가 짚어봤던 2차 전지주 이슈와 함께 엮어서 관전 포인트들 여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은요,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